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이 난민 문제로 아주 전 세계가 아주 곤혹스럽고 또 곤욕을 치르고 그렇습니다.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참다 못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라는 이름으로 2016년에 우린 뭐 유럽하고 같이 못 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최근에 그 메르켈도 이탈리아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 난민들의 오리진을로 찾아가라 뭐 이런 정책을 놓고 아주 뭐 내부적으로 혼선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어서의 소위 난민 문제 또는 아랍 이주자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숙제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는 점차 이제 뜨거운 논쟁을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예멘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덧 상당히 많은 수의 500기십명의 인구가 제주도에까지 와가지고, 그분들이 제주도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까지 와서 난민 대우를 해달라고 지금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벌이고, 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내부의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유럽에 있어서 특히 아라비아 또는 무슬림들의 문제에 대해서 홍길수 작가가 지난번에 우리 PC 가지고 아주 설명을, 그 중에 또 일부분이 이제 무슬림, 이슬람 문제였습니다만 오늘 자세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김준태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갔다 오셨어요. 예. 그날 주제가 난민 문제였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특별 발표도 하셨죠. 네.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그때 그 우리나라 난민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변호사님들도 말씀을 예. 하시고, 실제로 제주도에 사시는 분도 오셔서 예.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올레길에 이제 뭐 발길이 또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다닌대요. 무서워서. 특히 올레길은 여성들이 많이 다녔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뭐 간간이 되니 안 되니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이제 뭐 지금 당장 한국인을 상대로 무슨 범죄의 발생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한 2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뭐 유럽처럼 뭐 집단 강간이나 뭐 이런 사건은 아직은 없었죠. 그렇군요. 네. 그날 강의하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예. 네. 제목부터. 제목은 유라비아의 로맨스. 유럽과 아라비아. 유럽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변해간다. 유럽이 이슬람과 사랑에 빠져서 이슬람화된다. 네. 예, 시작하십시다. 네. 일단 저번에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복습을 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은 유럽에서 이제 테러 그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폭력 사태는 이슬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거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질서와 정치 체제가 모두 하나가 된 일체죠. 그런 일체가 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고, 이슬람의 평화적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메카 시대에 평화적인 가르침이 많고, 그다음에 메디나 시대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폭력적인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네, 메카 시대는 마호메트의 무함마드의 초기죠. 그렇죠, 초기죠. 세력이 초기 약했을 약할 때. 메디나에 가서는 그 자체가 정치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폭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메카 시대의 가르침과 메디나 시대 가르침 사이에 이제 모순이 생기잖아요. 하나는 평화를 가르치고 하나는 폭력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파기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메시지, 메디나 시대의 메시지가 메카 시대 메시지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법칙이 파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의 메시지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타우리아하고 타키아는 저번에 말씀드려서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이 확산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복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자기네가 이주해간 사회에서 무슬림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가게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전문직에도 종사하면서 아주 조용히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임계 질량에 도달하잖아요. 어느 일정 수준에 달하면 자기네 숫자가, 그다음에 인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만이라도
쿠란을 바탕으로 한 사법 체계인 샤리아를 샤리아법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나머지 사회는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급진적인 그 무슬림들을 막 비판도 해요. 네. 사회적으로 자기네 대한 의구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제한적으로는 말하자면 사회 내에 자기들의 사회의 법을 인정해 달라는 그렇죠. 거죠. 보통 왜 이제 그렇게 무슬림들이 되면 그 사회에서 적용하는 각종 법률들이 일단 배제되는 건가요? 병행법 체계가 되는 거죠. 병행법 체계가 예. 되죠. 지금 영국에서도 주로 가족법에 한해서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샤리아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자국 형사 절차를 배제하는 국가도 있나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 그 단계까지 간 아니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 번째 단계 침투 단계 넘어가면은 이제 그 사회에 자기네가 이주해간 사회에 곧 각 기관마다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무슬림들끼리 이제 시민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정치 세력화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 로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친이슬람 성향의 정치인들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 표현이라 그래서 이제 소송도 걸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와 군대에다가 이맘을 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공립학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공립학교에서 무슬림의 그 명절 있죠. 네. 명절에는 이제 휴교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실을 마련해 달라 그러고 급식은 할랄 푸드를 제공해 달라 네. 그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결 국면입니까? 그게 침투 국면이죠. 그게 예. 침투 국면이에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벌써 침투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무슬림 인구가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네. 이미 오바마 시대에 오바마 정권 때 국토안보부나 아니면은 그 이런 주요 부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무슬림 형제단 소속의 무슬림들을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채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무슬림 형제단은 다른 그 무슬림들과 달리 아주 말끔하게 서양 양복 입고 수염도 안 길었습니다. 네. 아주 말끔하고 신사예요. 신사처럼 생겼는데 그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서구화된 무슬림들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결 단계에 들어가면은 사법 체계 그 기존의 사회의 사법 체계에 샤리아법을 통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간 사회가 영국, 스웨덴, 독일, 그다음에 네. 프랑스가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일단 민법이나 민법부터. 가족법 이런 가족법부터. 쪽은 지금 이제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강요 단계는 이제 그 샤리아법만 통용되는 그런 이제 국가를 꿈꾸는 거죠. 네. 이 5단계를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 이슬람과 다문화 사회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건지 네. 레바논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브리지트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이 레바논 출신인데 네. 1970년에 그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쫓겨나면서 무슬림들이 대거 그 레바논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본래 기독교가 다수인 다문화 사회였는데 이 무슬림의 수가 많아지면서 아랍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기독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이 여성이 말하는 게 자기 이웃에 무슬림이 살았었는데 서로 네. 주말에 바베큐도 같이 구워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살범으로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 여성이. 그래서 이 여성이 70년부터 한 8년 동안 그 벽에 새까맣게 곰팡이가 낀 방공호에서 네. 부모님하고 살다가 네. 이제 78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이제 침략해서 네. 해방시키면서 네. 이제 방공호 생활을 탈출을 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레바논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점령 지역 외에는 다 아랍화된 거죠. 아랍화 됐죠. 예,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말하는 게 그 이슬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버려라. 그리고 미국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레바논처럼 된다. 그렇게 네. 경고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슬람의 여성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네. 이 애니 사이러스라는 여성은 이란 출신 미국 시민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셰이크라고 해서 이맘보다 네. 높은 성직자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쿠란을 가르치는 쿠란 교사고, 그래서 5살 때부터 쿠란을 암송을 하고 자랐어요. 참. 근데 이제 그 이란에서는 여자 아이들이 9살이 되면은 하얀 부르카를 입히고 이맘이 주관하는 그런 예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 성인식. 성인식이죠. 예. 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여성 성인이니까 너의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알라한테 복종하고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9살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무하마드가 6살짜리 아이샤라는 여자아이하고 결혼을 해서 9살 때 예, 합방을 합방을 했습니다. 하죠. 예, 예. 네. 이 여성도 13살 때인데 아버지가 $50를 받고 남자한테 팔아요. 자기 네. 딸을.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안 가려고 막 우니까 쿠란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네. 4장이 네사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장인데 네. 그걸 딱 펼치면서 여자의 지능은 남자의 지능의 절반이고 따라서 딸은 아버지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가정폭력을 당해서 다시 이제 그 친정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쿠란을 갖고 와서 4장을 딱 펼치더니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이 들면 첫 번째는 경고할 것, 두 번째는 잠자리를 따로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종할 때까지 구타해야 할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남편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딸한테.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지금 무슬림 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급진적인 무슬림은 아주 급소수고 대부분이 대다수가 온건한 무슬림이다. 예. 이제 온건한 무슬림을 한 분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예. 후세인 아부바크르라는 사람인데 이집트 출신으로 아주 전형적인 중산층 온건 무슬림이라고 자기가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집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은 칼리프가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는 하루하루가 죄악이다. 사는 게 무슬림한테는. 그리고 지금 무슬림 국가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처참하게 사는 이유는 그 비무슬림에 대한 정복과 전쟁을 포기한 순간부터 자기네가 이렇게 살게 됐다고 네.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무슬림이 다시 풍요롭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비무슬림들을 개종시켜야지 자기네가 풍요를 되찾는다고 얘기를 한대요. 네. 그래서 그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자기가 그 가족과 학교 선생들의 그 반응을 잊지를 못한대요. 환희였대요. 아니 어디에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에서.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 온건한 무슬림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성의 인권 보호를 동의하는 사람이 온건한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이슬람 세계에는 온건한 무슬림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본인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죠. 네,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온건한 무슬림이다. 무슬림인데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서 이 이슬람이란 종교는 굉장히 사악한 이념과 사악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급진적인 무슬림과 테러가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거다. 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슬람을 개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양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그냥 이슬람이 평화적인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슬람이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글쎄요,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못하네요. 그래서 온건한 무슬림이 대다수인지 한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샤리아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샤리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 배교자는 처형하고
그다음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고, 예. 절도범은 손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무함마드와 이슬람을 비판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처벌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는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지금 이제 쭉 그 이슬람 국가들 제가 열거를 했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퍼센티지가 찬성하는 비율입니다. 아, 의외로 동남아시아도 높군요. 예, 굉장히 높죠. 우리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온건한 무슬림이라고 네. 생각을 하죠. 예. 동남아시아 같으면 말하자면 말레이시아까지 그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싱가포르도 일부 있고. 그렇죠.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파키스탄 뭐 예, 이런 데도 그렇군요. 있고. 예, 예. 아, 동남아시아도 77%. 네, 저도 놀랐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슬람 국가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저기는 의외로 원래 기독교도들이 많았죠. 예, 원래 예, 기독교도들이 예, 예. 많았고. 근데 지금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에서 그 소수 기독교들 학살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네. 서구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콥트 교도들도 지금 네. 뭐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있는데 보도 안 하죠. 그 그리스도교도들이 아니, 오히려 콥트교가 말하자면 무슬림의 팽창 초기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저 인두세 정도 내는 것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받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더 무슬림 전체적으로는 급진화되었군요. 그렇죠. 예. 더 폭력화되고. 예.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50년대와 70년대의 여성들의 모습인데 거꾸로 가고. 부르카도 안 쓰고 예. 자유롭죠. 근데 지금 2017년에는 이렇게 완전히 그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여성들이. 근데 이런 거 보고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아, 부르카를 쓴 여성이 훨씬 더 자유롭다. 왜냐하면 남자의 시각적 강간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 그러니까요. 궤변이죠, 궤변. 자, 유럽의 무슬림 이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맨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일정 기간을 체류를 하고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네. 안 돌아가죠. 네. 왜냐하면 경제 활동할 기회가 훨씬 많고 예, 풍요롭게 예. 사니까. 그리고 뭐 해고를 당해도 복지 혜택을 탄탄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돌아가라고 얘기도 안 했고 유럽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주의, 이슬람의 가치 체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살게 하면서 이제 예. 2세, 3세가 훨씬 더 1세보다 과격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나머지 사회와 유리돼서 단절돼서 살아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과격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저게 그 엄밀하게 도덕적으로 보면 일종의 도덕의 니힐리즘 비슷해요. 그렇죠. 그냥 예, 모든 걸 인정하자. 예, 도덕의 난교 뭐 이렇게 표현하는 예.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 사실은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죠. 포용과 관용의 의미로 쓰이죠. 예. 그렇죠? 예. 예, PC는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제가 많이 설명을 예. 드렸었는데 이제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좌익들이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라고 규정한 집단에 대한 비판을 예.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한 비판은 절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예. 유럽이 완전히 재앙이 온 복지에 거죠. 편성하는. 예, 예. 이게 2015년에 잘못된 사진이라는 거죠. 뭐 조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오리진 말하자면 예. 이게 난민 출신이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예, 예. 터키에 멀쩡하게 사는데 경제적 이민으로 따라 났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일단 음모론은 빼고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 이제 터키 해변에 얘가 쓸려왔죠. 쿠르디가. 네. 근데 부모가 이제 시리아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얘는 터키에서 나고 자란 애예요. 그래서 터키에서 잘 살다가 부모랑 같이 복지 혜택이 아주 잘 돼 있는 다른 네. 나라로 가려다가 이제 봉변을 당한 거죠. 네. 근데 그런 뒷얘기는 얘기 안 하고 시리아 난민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만 대서특필했죠, 서구 언론에서. 그래서 네. 이제 메르켈을 필두로 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국경을 활짝 열어 젖히고 그 동안에도 무슬림 그 이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문제가 훨씬 더 예. 증폭이 됐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스웨덴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예. 스웨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드릴게요.
스웨덴도 이게 그 스웨덴이 인구가 한 900만 조금 넘는데 이 네. 난민을 엄청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범죄자 신원을 국적, 종교, 인종별로 집계를 했는데 네. 무슬림 범죄자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집계를 하는 거를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하고 성별만 네. 집계를 합니다. 국적, 종교, 인종 집계 안 하고. 쓰레기통을 뚜껑만 닫으면 그렇죠. 되는가? 예. 그다음에 이 진입 금지 구역 노고 존이라는 게 엄청나게 네. 많이 몇십 개가 생겼는데 예. 이것도 더 이상 집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 지금 몰라요. 이 진입 노고 금지 존이라는 구역은 것은 우범 지역을 우범 지역을 얘기하는데 네. 경찰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응급 구호차가 들어갈 때는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리고 툭하면 수류탄이 터지고 스웨덴에도 그런 지역이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발칸반도의 어느 그 공무원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발칸반도에서 그 기관총하고 수류탄 밀수입하는 예, 나라 예. 중에 스웨덴이 최고랍니다. 지금 허허. 그러니까 스웨덴 쪽으로 가는 거죠. 스웨덴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스웨덴 경찰이 완전히 감당을 못해서 8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경찰이. 스웨덴 경찰 굉장히 센데. 아닌가 봐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무슬림을 맘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47년 동안 아니 제가 80년도 말인가요? 그때 스웨덴에 가서 이 시위 진압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말탄 기마병이 여성으로 된 시위대를 진압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 이 폴리스 라인 뒤로 물러가라. 그 3번 경고 방송을 하고 제가 충격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냥 말을 몰아서 가서 그냥 무차별로 패요. 여성 시위자인데도요. 여자들인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아마 허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 저 스웨덴이 뭐 복지 천국이라 그러더니 역시 밑에 저런 질서가 깔려 있구나라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놀랐어요. 한 피터 스프링아레라는 경찰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연금도 박탈당하고 그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자기가 그 무슬림 범죄를 수사를 하느라고 경찰 인력의 100%를 투입을 했대요. 인력과 재원에. 네. 그러면서 쭉 이제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다 무슬림 이름입니다. 거의 다 무슬림 이름이에요. 자기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스프링아레라는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서에는 꽃다발이 막 수없이 도착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 페이스북 그룹 있죠. 그룹이 생겨서 몇십만 명이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지를 받았죠. 스웨덴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 경찰관 상관은 그 경찰을 증오 발언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참 웃기는 나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난민이 하도 늘어나니까 지금 스웨덴이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웨덴 국민한테는 한 몇 년 정도 기다려야 가까스로 얻을 수 있는 주택을 난민 같은 경우에는 몇 주면은 줍니다. 몇 주면은 주고 그다음에 재정난도 심해져서 증세를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할 걸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연금 수령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고. 참 복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되고 있군요. 근데 시리아에서 부인 3명하고 자녀 16명을 데리고 온 무슬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스웨덴 국민 세금 175만 달러로 구입한 콘도 3채에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민 올만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민이나 난민 네.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색출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해고되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습니다. 네. 그 스웨덴의 엑스프레센이라는 주류 언론 신문이 있는데 네. 해커를 고용해서 자기네 그 이민과 난민 정책에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을 해커를 고용해서 색출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음.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왜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로 이 그러네. 엑스프레스라는 신문을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신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로? 모르겠어요. 공익이 있다 이렇게 뭐 보는 그렇게 건가요? 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증오 표현 금지법이 있는데 네. 국가, 국적, 종교, 인종을 바탕으로 경멸하거나 뭐 조롱하는 발언을 하면은 최고 2년형까지 받습니다. 네. 근데 그게 증오 표현인지 아닌지야 뭐 그거야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스웨덴에서는 이제 강제조혼, 여성 할례, 일부 다처제도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제조혼 일부 같은 다처제 무기는 무슬림에게만 무균되나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뭐 무슬림만 묵인한다고 해도 이제 뭐 스웨덴 사람이 자기도 일부 다처제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막을 수가 막을 없네요. 수가 없죠. 이 강제조혼 같은 경우에는 보건부에서 일하는 그 법률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인 혼인이라고 인정됐으면은 스웨덴 민법에서도 인정돼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할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개소리군요. 그렇죠. 이 여성 할례 그 같은 아까 경우는 그 무슬림이 부인이 3명이라는 그게 재밌네요. 네. 부인은 3명까지 둘 수 있는데 아마 4명이요. 4명까지. 아니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 무슬림 남자들이 일부러 한 명은 공란으로 비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그건 매춘하려고. 아, 매춘할 때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잖아요. 들어갈 때 결혼 계약서를 써요. 아침에 나올 때 이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4명만 허용되니까 3명이 이미 있잖아요. 그럼 4번째를 공란으로 비워둬야 그 짓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부인이 4명 있고도 렌털 와이프라 해서 임대 예. 아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노예를 뭐 무수히 둘 수 무수히 있습니다. 하죠, 예, 쟤들은. 예. 예. 그리고 여성 할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5만 예. 3천 건 정도 됐는데 이 시리아 난민 사실 시리아 난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북아프리카 그 무슬림 네. 국가들에서 복지 이민을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여성 할례 같은 경우도 15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호호. 그야말로 시계 거꾸로 가는군요. 예. 그리고 난민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아내를 하나 더 얻으라고 남자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해할 만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별 희한한 인간이 다 있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가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네. 이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근데 여성이 이제 가정폭력을 당했었는데 이 여성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배심원단이. 네. 그 이유가 이 여성이 남편보다 천한 집안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그 여성이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시댁 식구들과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게 이유였어요. 아니 스웨덴 법정에서. 스웨덴 법정에서. 샤리아법이죠. 샤리아법. 아니 스웨덴 법정에서 왜 샤리아법으로 판결해요? 그러니까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그 배심원 구성에 뭐 이슬람 사람들이 많았거나 뭐 그 그런 무슬림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 그러니까 무슬림은 흔히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모양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참.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도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12살짜리 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무슬림한테는 징역 2월. 스웨덴 남자가 그랬다면 아마 뭐 몇십 년 형이 내려졌을 텐데 네. 스웨덴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상을 참작한 이유가. 그리고 고틀랜드라는 지역에서 휠체어 탄 여성이 네. 음식점에서 나와서 이제 무슬림들 5명하고 합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 무슬림들이 화장실 좀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슬림 5명이 화장실로 데려오고 가서 휠체어를 빼앗고 이제 집단 강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해자들을 체포를 했는데 훈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양쪽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리고 검찰이 훈방한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여성이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의 진술이 이유가 안 엇갈린다는.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타하룻이라는 관행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네. 그 독일의 쾰른에서 그 네. 축제가 일어났을 네. 때 왜 집단으로 폭행당했잖아요. 네. 이게 무슬림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원을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깥쪽 원에 있는 무슬림들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요. 사람들 안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 여성을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런 관행이 타하룻이라고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하여간 축제가 있는 데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2018년에 뮤직 페스티벌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관행 때문에.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아이들이네. 그래서 그 할 말을 이렇게 쾰른에서 그런 만드는, 집단 네.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쾰른의 그 시장이 페미니스트 여자예요. 레카라는 예, 여자인데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무슬림 남자들하고.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무슨 페미니스트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하도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니까 경찰이 팔찌를 나눠줬어요. 여성들한테. 네. 그 팔찌에는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아니 팔찌를 나눠줬다길래 뭐 팔찌를 누르면 경찰이 뛰어온다든가 뭐 아니요. 이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근데 무슬림들은 남자는 절반, 여성은 3분의 2가 자기 나라 말도 문맹입니다. 근데 이 팔찌에 적힌 거를 그 사람들이 알아보기나 하겠습니까? 아니 알아본들 강간하는 그렇죠. 놈들이 무슨 뭐 몸에 손대지 마시오. 뭐 손대면 시한폭탄이 폭발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야 그게. 그리고 이 그 스웨덴에 이민 온 무슬림들을 향수를 달래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낙타 공원을 만들었어요. 스웨덴에. 낙타가 많으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아주 폭증한 그 난민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 난민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미성년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미성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왜냐면은 미성년이면은 쉽게 난민 그 지위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가족 전체를 초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그 수염 시커멓게 난 청년이 그 왜 봉제 인형 있죠? 테디베어라고 네. 곰인형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이 돌아다녀요 인터넷에. 나도 미성년자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삭제한 아니 그 구글에서 삭제한 것 같아요. 이제 못 찾습니다. 그 사진을. 그래서 이 45세 된 스웨덴 여성이 어린이 난민 보호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있는데 스웨덴 여성이 18세 되면서 이 보호소에서 퇴출당한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살면서 연인이 돼요. 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이 여성의 12살짜리 딸을 성폭행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에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따로 사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 어머니한테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를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딸보다 난민이 우선이죠. 난민이 우선인 게 아니라 약간 정신병이죠. 정신병이야. 네.
그다음에 스웨덴 이민국과 유착해서 난민 사업으로 축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 난민들한테 이 ATM 카드를 발급을 해주는 은행이 네. 한 번 돈을 찾을 때마다 $2를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정부에서 따냈고, 그리고 이 이민국 관리가 그 난민 시설을 이제 그 중개해주는 그런 민간 업체를 자기가 설립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네.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 미성년 난민한테는 법적인 후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법적 후견인으로 일하면은 29명의 난민의 법적 후견인을 하고 한 달에 $7,000를 받습니다. 뭐 좋군요. 네.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예. 뭐 그러니까 은퇴 후 난민이 사업이에요, 사업으로는 사업. 은퇴 후 사업으로는 끝내주네. 그리고 스웨덴이 테러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0명이 스웨덴에서 그 아이시스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갔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숫자가. 네, 테러 활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신분 세탁을 해줍니다. 재활시킨다고. 스웨덴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나라가 되었죠? 국제 범죄 동맹이네. 이 나라 그렇게 전체가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두려워하고 있군요. 네. 저 그루밍갱 얘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그루밍갱이라는 거는 그 무슬림들이 그 미성년인 백인 소녀들을 유혹을 해서 네. 여자친구로 만든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서 성매매를 시키는 그런 아주 사악한 네. 집단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렇겠죠. 그런 네. 그 집안 백인 소녀들이에요. 그래서 가해자의 90% 이상이 파키스탄 무슬림이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백인 소녀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루밍갱 사건으로 제일 유명해진 데가 로더럼이라는 도시인데 네. 이 도시가 인구가 25만 명이고 백인이 92%, 파키스탄인이 3%인데 이 로더럼이란 도시 안에 있는 인구 8만 6천 명 되는 지역에서만 피해자가 1,400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영국 전체로 추산을 해보면은 적게는 피해자가 30만에서 많게는 5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건 뭐? 아시아인은 그 구루밍갱이 다 무슬림이잖아요, 거의가. 네. 근데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까봐 네.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언론에서 아시아인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남아시아인은 남아시아인. 남아시아니까. 예, 예. 그래서 동아시아 그 이민들하고 그 시크 교도들 뭐 이런 힌두 교도들이 예. 아시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그 항의를 하는데도 언론에서는 계속 아시아인 그루밍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인종차별, 아시아에 대한 인종차별 그쵸? 같네. 이 케이틀린 스펜서라는 여자는 이제 이게 가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게 Please Let Me Go라고 14살부터 15년 동안 수천 명한테 이제 성매매를 하고 강간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낙태를 7번 하고 유산을 2번 하고 출산을 2번 했어요. 네. 처음 당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 여성의 어머니한테는 본래 얘가 여자애가 해픈 애니까 지풀에 지치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 이 여성을 강간한 무슬림들 가운데 기소된 가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주로 무슬림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렇죠. 예. 이 국가의 적이라 Enemy of the State라는 이 책이 타미 라빈슨이라는 친구가 쓴 책이에요. 책인데 네. 이 친구가 2009년에 이제 그 이라크 전에 파병되었다가 돌아온 영국 군인들이 네. 이 청년이 사는 동네에서 이제 가두 행렬을 하는데 무슬림들이 침을 뱉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영국 방어 연맹이라는 조직을 결성을 하고 예. 이제 급진적인 무슬림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루밍갱의 심각성을 영국 전역에 알리는 일을 해서 네. 이제 공을 세워요. 그루밍갱의 심각성을 영국 전체에 알리는. 예. 그리고 근데 2013년에 이 영국 방어 연맹이라는 조직의 그 애초에 취지에서 벗어나서 약간 변질되면서 이 사람이 탈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탈퇴를 하고 나서 캐나다의 레블 미디어라는 대한 언론이 있어요. 네. 대한 언론의 영국 주재 취재 기자로 이제 일을 하면서 네. 그루밍갱 재판을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무슬림 강간범에 대한 재판을 법원 밖에서 취재를 했는데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 모독죄로 이제 그 취재를 저지당하고 나서 이틀 후에 한 새벽 4시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얘를 체포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슈타지나 소련의 스탈린이 했던 그런 수법을 영국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경찰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영국 시민들이 모아준 2만 파운드 돈으로 아주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8월인가 받고 이제 가까스로 네. 풀려납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5월에 다시 또 다른 무슬림 강간범 재판을 취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치안 방해로 체포를 당해요. 네. 그래서 바로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해요. 네. 근데 치안 방해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 죄목을 법정 모독죄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유죄 판결 났었던 거에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했다는 그런 구실로 해서 바로 구속을 해서 수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수감된 헐 교도소라는 데가 무슬림이 득실거리는 데예요. 네. 그런 데다가 수감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미 로빈슨한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언론에 함구령을 내렸어요.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론이 고분고분 따릅니다. 참. 이 친구가 트위터에서 퇴출됐는데 그 그루밍 갱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을 트위터를 했어요. 그런데도 트위터에서 퇴출됐습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렸다고. 네. 트위터의 그 2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예요. 네. 그래서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을 못합니다. 트위터에서. 네. 근데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그 테러 집단들은 트위터에서 버젓이 이제 그 리크루팅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구속되기 전에 몇 달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2분짜리 올렸었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제 자기가 확인된 사실을 트위터에다 얘기했는데 트위터에서 퇴출됐다는 얘기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자기 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자기를 옥죄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구속되고 나서 유튜브가 이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네. 자, 영국의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2017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무함마드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무슬림이 총 인구의 6% 정도 되는데 교도소의 중범죄자의 수는 그 수 비율은 무슬림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리고 복지수에는 한 70% 정도 되고 그리고 공립학교 급식 육류는 100% 할랄입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샤리아 법정이 130개에 달해요. 지금 영국에. 네. 그 독일에서도 2017년에 독일 대한정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죠. 3등을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네. 득표율에서. 그래서 이 독일 대한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테러리즘과 범죄와 난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투표를 했다기보다는 다른 정당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 대한정당에 투표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난민 수용할 난민의 그 난민을 강제로 할당을 해주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하고 헝가리하고 체코공화국은. 왜냐하면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지금 무슬림 이민이나 난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서구 언론들도 거의 다 뭐 좌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눈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립기념일에 가두 행렬을 했는데 이거를 전부 극우 시위라고 보도를 해요. 서구 언론들이. 근데 극우 아닙니다. 지금 왼쪽의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나치도 반대하고 소련도 반대한다. 예, 그렇게 돼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민법하고 샤리아법이 충돌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한 그 주가
안락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예요. 미국의 법정에서는 미국의 법만 통용된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이제 무슬림 형제단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렇겠군요. 이슬람을 혐오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세계 종교 분포도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개신교죠. 네. 경제 자유도가 높은 지역도 개신교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좌익들이 왜 개신교를 그렇게 탄압을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죠. 네. 경제 자유도가 높은 지역이 정치적 자유도 높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이거는 서구 문명이 자살하는 정책이다. 네. 그래서 이슬람과 로맨스에 빠진 유럽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유라비아의 로맨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심각한 또 반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쵸. 저렇게 가면 예. 네. 온건한 그 정당이 난민과 이민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괜찮은데 네. 안 내니까 이제 안 되니까 예. 언젠가는 극단적인 언젠가는 충돌이 또 그쵸. 있을 수 있고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죠. 아직은 초기 단계죠. 그리고 일단 그 유럽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꽤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보통 블로그나 이런 데도 지금 스웨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퍼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요즘엔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젊은 네. 친구들.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네. 그 정보를 찾아서 올리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지난주에 그 공청회 가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술만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뭐 별로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그분들도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이슬람은 사실 아직까지 종교 개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없었죠. 이전 상태죠. 예, 예. 그 사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서구 기독교는 나름대로 쭉 변신을 해왔던 거고. 근데 이슬람에서는 쿠란에 잣고 하나도 수정하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개혁이 가능할지 그게 좀 의심스럽죠. 그건 뭐 성경에도 뭐 그 물론 비슷한 그렇긴 구절은 한데, 있죠. 예. 근데 저게 사실은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아랍 민족이 말하자면 뭐 아시아적 전제조차도 이전인 말하자면 부족적 그렇죠. 단계에서의 소위 전사들의 문화, 전사들의 종교로서의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계명천지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전사들의 너 죽어볼래? 아니면 내게 복종함으로써 평화를 얻을래? 이제 그런 철학을 이 현대 문명에서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리아나 예멘이나 난민이 생겨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예멘 난민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말레이시아에서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 같은 동족들이 왜 거절을 하나요?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라서 안 된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하지라고 해서 성지순례 오면은 예, 예. 성지순례 오는 무슬림들을 수용하기 위한 텐트가 있잖아요. 네, 그 에어컨까지 설치된 아주 호화 텐트인데 그게 10만 개가 있대요. 네, 1년에 닷새 쓰는 거. 거기다가 난민을 수용하면 한 400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에다가 난민을 위해서 모스크를 200개 지을 비용을 자기네가 돈은 되겠다고 부담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완전히 이슬람으로 도배를 하겠다는 얘기죠. 뭐. 근데 우리나라 난비법도 제가 몰랐었는데 아주 독소 조항이 많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허점들이 난민지를 거절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소송이다 뭐다 해서 계속 그 소송을 걸어서 7년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대요. 7년을. 네. 그동안에 뭐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렇게 사람이 살고 있대잖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도 다 우리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로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하겠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직까지 인정 투쟁을 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마 첫 단계 그죠? 그렇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대기하는 예멘 난민이 12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우리나라가 데스티네이션은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 이번에 560명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왜 아랍 채권 투자에 관한 법이 만들어질 뻔했잖아요. 네. 근데 그 채권 투자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 말레이시아에서 대거 이민이 이루어질 법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하여간 서구 사회 그 금융기관에서는 예. 그 샤리아법에 따라서 이슬람 지도자들이 지정하는 그런 무슬림 단체에다가 이윤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게 만들고 기부하게 만들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자 수치 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예. 일종의 이자인데 그게 수크라 법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 수크리 법인가 수크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슬람 채권 투자법이에요. 근데 그걸 매개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난민을 받으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법 자체가 국회에 몇 번 올라갔다가 아마 몇몇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일단 입법은 저지된 상태일 겁니다, 지금. 지금 미국의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슬림 학생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얘네가 하마스의 전위 부대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 데이빗 호로위츠라고 공산주의자였다가 그 전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하마스의 전위 부대다,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니까 무슬림 학생회가. 그랬더니 그 히잡을 쓰고 아주 통통한 그 무슬림 여학생이 하나가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 나와요, 앞으로. 그러더니 아주 완벽한 영어로,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자고 나고 자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그랬더니 데이빗 호로위츠가 하마스의 지도자가 그 유대인들을 전부 이스라엘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는 이 말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동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고 자란 무슬림, 온건한 무슬림이라는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호로이츠가 무슨 그 어디 동영상 이런 게 있는 있어요. 모양이죠? 예, 대학 강연 갔다가 찍은 동영상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유튜브에. 장난으로 그랬겠죠.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공개리 저렇게 한단 네. 말이에요? 허허 참. 집에서 장난으로 하면 모르겠을 때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홍지수 작가 모시고 유럽에 있어서 이슬람이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명의 충돌식의 무정견적 단순하게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모르는 어떤 열등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쓰면 그 열등한 것과 우수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고의적으로 그저 다를 뿐이라고 얼버무리게 되면 우리는 이념의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곧 도덕의 파탄을 의미하기도 하죠. 도덕이란 이름으로 과도하게 어떤 특정의 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당연히 사라져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슬람 문제 오늘 홍지수 작가 모시고 쭉 들어봤습니다. 재미있게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